제조사는 여기다 굳이 뻥을 쓰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제가 소렌토 관련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죠. 근데 이번에 카센터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하려고 보니까 아주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 무슨 네트웍스니 뭐 유명한 센터에 가도 맞는 오일이 없습니다. 정말 아주 특이한 오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래는 그렇게 안 특이했는데 최근 들어서 엄청 특이해졌어요. 여기 매뉴얼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일삭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API 들어갔나? 아, 너무 어려워. 0W20? 진짜 머리 아픕니다. 여러가지로 복잡한 말들이 써있는데 그래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엔진이 깨질 수도 있어요. 불이 날 수도 있고. 엔진오일은 정말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카센터에서 엔진오일 갈아주세요 하면서 어떤 오일로 교체하는지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아마 아무도 안 보셨을걸? 그래서 정말 큰일이 나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주제인데, 그렇지만 차를 운전하신다면 꼭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매뉴얼을 정독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매뉴얼을 안 읽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읽어보면요, 엔진오일 규격이 여기 있는데 현대차 최근에 엔진오일 규격이 엄청 다양하고 세밀해졌습니다. 엔진오일 잘못 만들어 놓고 오일로 막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엔진이 뭐 좋은 엔진이다 뭐 나쁜 엔진이다 이거 떠나서 엔진오일은 맞게 넣어야지 보증이 깨지지 않잖아요. 나중에 뭐 엔진에 불이 확 났는데 현대차에서 그건 네가 엔진오일을 잘못 넣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 써있잖아. 반드시 이걸 넣으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물론 뭐 현대차가 그렇게까지 하실 리는 없죠. 그래도 원칙상으로는 여기 보증이 깨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기 설명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자세히 보면요, 정해진 엔진오일을 쓰지 않으면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 매뉴얼에 오일이 얼마나 자세히 나와있냐면 겨울에 우리 집이 얼마나 추운 곳이냐에 따라서 엔진오일을 다르게 넣어야 됩니다. 저희 소렌토 같은 경우는 지금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오일은 10W30, 10W40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추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소렌토에 5W30, 40을 넣어야 됩니다. 영하 30도까지 가시는 분들은 0W를 넣으셔야 돼요. 0W20, 30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산타페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소렌토나 산타페나 어쨌든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가 모두 엔진오일을 굉장히 까다롭게 넣게 한다. 온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넣게 한다. 이런 거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또 달라요. 0W20만 넣도록 돼 있어요. 딴 건 그냥 아무것도 안 돼. 무조건 0W20. 근데 어지간한 카센터 가면은 카센터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오일이 있어요. 뭔가 싸게 받아오거나 대량으로 사놓은 게 있는 거지. 그럼 이것도 괜찮아요 이러면서 넣으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뭐 당장은 큰 문제 안 생기니까. 근데 차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써있는데도 정해진 점도를 안 지킨다, 이거는 너무나 간이 큰 거죠. 이 얘기해드려야 되겠구나. 예전에 포르쉐 시승차를 많이 제공했죠. 너희한테는 왜 시승차 안 주니? 근데 우리 왜 포르쉐 시승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 어쨌든 포르쉐 코리아 예전에 시승차 많이 타는데 그때 이제 시승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초보 기자분한테 박스터를 제공했더니 굳이 셀프 주유소 가서 셀프 주유를 하셨대. 포르쉐 주유구 어디 있는지 아세요? 주유구 뒤에? 뒤에. 원래 앞에 있어요, 앞에. 포르쉐 주유구가 이렇게 운전석에서 보면 오른쪽 앞에 있다고. 근데 이분이 그걸 굳이 뒤에서 막 찾은 거야. 찾아보니까 뒤에 없어. 그래서 굳이 그걸 트렁크를 열어서 트렁크 안쪽에 보니까 여기에 뭐가 여는 게 있고 거기 주유하는 것 같은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유구구나. 이걸 왜 여기다 숨겨놓은 거야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여기다가 기름을 주유를 하고 출발하는데 바로 차가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르쉐에다 전화해서 아니 지금 차가 퍼졌다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대요. 그래서 포르쉐에서 정말 죄송하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 시승차 관리를 이따위로 했냐 이러면서 버럭버럭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차를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대요. 가져가서 보니까 이게 엔진오일 들어가야 되는데 연료가 들어있더라. 여기다가 혹시 주유하셨나요? 그래서 급태세 전환하면서 이게 거기 넣는 거 아닌가요? 여튼 세상에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 많고요. 이 엔진오일 넣는 데다가는 꼭 정해진 엔진오일을 넣어야 한다 이겁니다. 아까 그분 무식하다고 욕하시지만 엔진오일 점도 안 맞는 거 거기다 집어넣으시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또 광고하시네 이럴 텐데 그거 아닙니다. 광고 아니에요.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숫자는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규격입니다. 규격. 이 규격 달성하는 오일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카센터 사장님께서 갑자기 뭔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엄청나게 좋은 오일이라고 해.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비싼 엔진오일이야
이런 걸 권한다? 그럼 대부분 규격에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점도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싼 엔진 오일은 여러 가지 준비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규격에서 벗어나요. 어쨌든 이 부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엔진오일은 진짜 특이하죠. 제 차 소렌토에 들어가는 이 엔진오일 제가 카센터에서 찍어왔습니다. 0W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SN 플러스라고도 써 있어야 됩니다. 하이브리드들은 주로 이렇게 좀 점도가 낮은 오일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니 내가 다니는 카센터 사장님이 엔진오일 전문가인데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그러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매뉴얼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엔진 만든 사람이 내가 엔진 만들 때 이거 넣으라고 만든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엔진 만들 때 요거 넣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어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거 깨트리고 그냥 다른 오일 넣어도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여기 치명적인 손상 이렇게 써 있다고 매뉴얼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윤활유라고 이걸 번역을 하니까 윤활 역할을 하는 게 핵심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뭐가 또 있겠어요? 엔진을 깨끗. 그렇죠. 피디님 역시. 네, 세정을 합니다. 연소실 위쪽은 사실 씻을래도 씻기 좀 어렵죠. 이 부분은 연료가 어느 정도 씻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요 아랫부분, 피스톤의 아랫부분은 어떻게 씻어내는가? 요게 정말 큰 문제인데, 예전에 현대차 세타 엔진에 엔진 소착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현대차 엔진은 미국에서 불이 굉장히 잘 났던 거 아실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엔진이 깨지는 거, 엔진 피스톤이 갑자기 엔진을 뚫고 나오는 그런 결함이었고요. 거기로 엔진 오일이 쏟아지면서 화재가 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건들 많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깨졌을까? 이 원인이 엔진 오일입니다. 엔진 구조까지 오늘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그거는 나중에, 오늘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 엔진은 연소실에서 연료를 태워서 피스톤이 내려오고 피스톤이 이렇게 왕복 운동하는 걸 회전 운동하는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복 운동하는 이 커넥팅 로드가 이렇게 연소되는 이 충격을 그대로 받아서 회전 운동을 하는 여기에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을 많이 받겠어. 그리고 이게 우리가 5000rpm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1분에 5000번 도는 거예요. 도는 요 부분에 요 베어링이 하나 있는데, 이 베어링 가운데를 잘 보신 분은 아마 많이 안 계실걸? 잘 보면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요 베어링의 가운데에 있으니까 평소엔 덮여서 안 보여. 이 구멍이 왜 있겠어요? 엔진 오일을 쏴주는 겁니다. 베어링이 유착되지 않도록 하는 엔진 오일이 이 크랭크축 안쪽에서 오일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구멍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엔진 오일을 잘못 쓰거나 너무 오래 안 갈아주거나 거기 이물질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이게 야금야금 여기서 뭐가 쌓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 야금야금 막힙니다. 이게 아주 조금씩 막히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뭐 굵은 게 와서 턱 막는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넘어가면 그냥 긴가 하는 상태로 이게 막혀요. 그러면서 베어링의 오일 공급이 잘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빠른 속도로 1분에 6000번 돌다가 베어링이 열 받고 녹고 그러고 나서 돌다가 용접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피스톤은 세게 밀고 있으니까 이게 용접된 상태로 돌리다 보면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커넥팅 로드라고 했잖아요. 이 커넥팅 로드가 뚝 부러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커넥팅 로드의 강성이 약해서 부러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뭐 강성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외에도 이 베어링에 오일 공급이 안 돼서 이게 소착돼서 부러진다. 이게 조금 더 맞는 방향일 것 같아요. 예전에 현대차가 미국에서 엔진 화재가 발생한 이유, 이거는 새로운 엔진 공장의 청결도가 부족해서 그랬다 이랬는데요, 그 기사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청결도라니, 공장에 들어와서 엔진에 화재가 났다는 거냐, 말이 되냐 이러셨는데, 그 청결도라는 게 뭐냐면 아마 그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클리어니스라는 것 같아요. 공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공차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구멍이 조금 작게 됐다든가, 그리고 그 주변에 버라고 해서 이걸 깎아내고 나면 거기에 버가 이렇게 생깁니다. 약간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 깎고 나면 조금 남는 거, 그런 것들을 버라고 하는데, 그런 버가 거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엔진을 돌다가 결국 막게 된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청결도가 충분히 있고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걸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리콜하고 한국은 리콜하지 않는다. 이런 신박한 논리를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들어가면 정말 끝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엔진 오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일이 윤활 그리고 세정한다고 했죠.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또 뭘 하죠?
냉각도 합니다. 냉각수가 냉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오일도 냉각을 합니다. 차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어디예요? 당연히 엔진이겠죠? 엔진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은 당연히 연소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뜨거운 부품은 피스톤 그 자체예요. 문제는 이 피스톤이 제일 뜨거워지는데 이 피스톤은 냉각수가 닿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피스톤 주변에 실린더가 있잖아요. 이 실린더 가장자리에 이 워터 재킷을 돕니다. 냉각수는 이 바깥쪽을 돌아요. 그러면 이 바깥쪽은 차가운데 안쪽은 열이 더 높아지니까 불완전 연소가 생기고, 그리고 열이 너무 높아지면 실린더 벽에 엔진 오일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돼요. 스크래치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피스톤을 좀 식혀야 되는데 어떻게 식히느냐, 이 피스톤 아래쪽으로 엔진 오일을 쏩니다. 그래서 이 피스톤 아래쪽은 엔진 오일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움푹하게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이 밑에서 쏴주면서 피스톤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까지 해줘야 됩니다. 고성능 엔진일수록 엔진 오일의 양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물처럼 이 안에서도 팬에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이렇게 대류가 막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순환돼야지만 이 온도를 쉽게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진의 냉각을 위해서도 이 점도를 낮추는 게 꼭 필요합니다. 물론 연비를 향상시키는데도 낮은 점도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나는 연비 향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엔진의 보호를 위해서도 이 낮은 점도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엔진 오일 점도 바꾸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겠죠? 정해진 오일 쓰지 않으면은 정말로 엔진이 깨질 수 있다. 여기 써있는 경고문구 심각한 손상, 이거 결코 뻥이 아니에요. 제조사는 여기다 굳이 뻥을 쓰지 않아요. 이거 디스크라이머, 그러니까 사고나고 불나고 이래도 나 책임 안 지겠다라는 뜻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점도 지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설명서에 점도만 나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일단 합성유, 일반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오늘 정말 길어지는데 아주 짧게, 엔진 오일은 기유, 첨가제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만드는 겁니다. 기유라고 하면 말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기유라는 것에서 벌써 다 포기해 버리시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유는 베이스 오일입니다. 영어가 더 쉬워. 기본이 되는 오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엔진 오일이라는 게 오일로 만들 거잖아요. 그 오일을 구해서 여기다 넣고 거기에 첨가제를 또 콸콸콸 부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첨가제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다양하고 엔진 오일 등급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 다르니까. 근데 기유는 이게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땅에서 그냥 석유를 꺼내서 거기서 그냥 뺀 거, 뭐 이런 거부터 그거를 가공하고 또 가공하고 또 가공한 거, 그리고 아예 가스에서 추출한 거, 아예 다른 것에서 추출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여러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합성유다, 일반유다 하는데 일반유는 1, 2등급, 그룹 1, 2 이게 일반유고요. 그룹 3 플러스 4, 5 이렇게 되면 합성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거 이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 뭐 넣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들이 넣으라고 했는데 그거 안 넣고 자꾸 엉뚱한 거 넣어서 불 나시고 이러니까 자꾸 엔진 깨지고 이러니까 이걸 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엔진 오일은 여기까지고 요거보다 낮은 거 넣으면 안 돼 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이 등급 중에서 합성유가 좋은 거다, 그리고 그룹의 숫자가 높으면 좋은 거다, 이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도 어렵잖아요. 우린 그룹 4에 뭐 API, SN 플러스에 뭐를 넣어주세요, 뭐 이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 모르겠고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 이거니까 요거 맞출 수 있어 없어 그거만 말해 이러면서 규격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 엔진은 이 정도 돼야 인정한다, 이거 달성해 와 이러면서 오일 제조사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오일 제조사는 어떻게 할까요? 들어서 안 해. 들어서 안 한다고? 아니에요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잘 만들어서 납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증번호를 새기게 돼 있어요. 보통 제조사 인증이 조금 더 비싸거나 조금 더 구하기 힘든데요. 여기 보면 덱소스 젠2 엠블럼이 있네요. GM이 제시한 엔진오일 규격인데요. 이 규격을 맞출 수 있는 엔진오일이다 라는 승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내 차에 맞는 엔진오일인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합성유, 일반 광유 이런 거 구별하기 힘드실 텐데 진짜 구별하기 힘들게 해놨어요. 이거 보면 합성유인지 이게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현대차 순정 엔진오일이 합성유인 경우가 있고 모빌원 이 광유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빌원 MX 같은 경우는
광유 엔진 오일이에요. 쉘 힐릭스 HX5 이것도 광유입니다. 쉘 리무라 이것도 광유예요. 아, 이게 좋은 브랜드니까 뭔가 좋겠지 라고 생각하고 현대차 순정 오일 대신에 이걸 넣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현대차 순정 오일이 꼭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합성유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죠. 이 3군 기유를 썼다 이러면 합성유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이게 조금 아리까리해요. 합성유가 아닌데 합성유라고 표기했다, 아니면 합성유는 실제로 5%에서 10% 밖에 안 들어갔는데 합성유라고 했다, 이래서 한때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GS 칼텍스 뭐 무슨 PAO 이렇게 써 있는 거, SK 같은 경우도 지크탑 이런 것들이 이제 3군에 속합니다. 모비런 익스텐디드 퍼포먼스 3군에 해당되는 엔진 오일이죠. 그러니까 이것하고 SK 루브리컨트에 있는 지크탑하고 결국 같은 등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자, 4군 기유로 넘어가면요, 이건 진짜 좋은 엔진 오일인데 이 PAO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엔진 오일이 몇 없어요. 우리나라에 기껏 해봐야 딱 3개 정도 있습니다. 이 모빌원이 PAO가 주성분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모빌원은 PAO 주성분 제품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네, 모빌원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4군 기유 PAO를 주성분으로 한 엔진 오일은 SK 지크 레이싱 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GS 칼텍스의 킥스 PAO 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킥스 PAO가 아니에요. 킥스 PAO 1이라고 되어 있는 엔진 오일이 주성분이 PAO입니다. 보신 적이 없죠? 아마 못 보셨을 거야. 이게 너무 비싸거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저희한테 PPL을 해주시는 카당랩 4플러스 그래핀이 뭐야? 여보세요? 왜 갑자기 침묵이? 그래핀 몰라요? 꿈의 소재 그래핀? 어쨌든 4플러스라는 게 이 제품의 그 구성을 말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4플러스라는 게 4그룹과 거기에 플러스 4그룹 이상만 넣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3군 넣고 4군을 5에서 10% 넣는 게 일반적인 합성유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4군을 넣고 5군까지도 일부 넣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PAO AN 이렇게 들어있다고 되어 있죠. PAO가 그룹 4, AN이 그룹 5거든요. 그렇게 그룹 4, 5를 섞어서 만들었다라는 거고, 이게 뭐 특별히 좋다는 게 아니라 4군 기유를 쓰는 건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SK 지크 레이싱도 PAO와 AN을 넣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크 레이싱, 이 카당랩 4플러스, 그리고 GS 칼텍스 킥스 PAO 1, 이게 다 굉장히 고가의 고품질 엔진 오일에 속하는 엔진 오일 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쯤 하니? 2리터에 2만원? 2리터에 2만원? 비싸지 않네? 일단 제 차에 이걸 넣어볼까 하고 지금 받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내 차에 안 맞아. 이게 0W20 오케이, 0W20 됐네. 근데 API SN이야. 내 차에는 SN 플러스까지 돼야 되거든요. 메르세데스 벤츠 229.71 그리고 제규어 랜드로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벤츠에도 넣고 제규어에도 넣고 정말 좋은 엔진 오일인데, 그런데 소렌토 하이브리드엔 못 넣어. 야, 진짜 현대차는 얼마나 대단한 걸 원하는 거야.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사실 아무리 좋은 엔진 오일도 자기 차하고 스펙이 맞지 않으면 쓸 수 없다. 뭐 쓸 수는 있는데, 영상에서 요구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고서 나중에 엔진 깨졌는데 보증해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써도 될 것 같지만 저는 못 넣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러면 이게 왜 내 차에 안 맞는다고 하느냐, 요거 아까 API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오일에 대해서 규격을 만드는 협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SA라고 하면 그냥 절대적인 스탠다드를 만드는 그런 그룹이에요.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야. 그러니까 자동차 엔지니어들의 모임, 협회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엔지니어들의 모임에서 발표한 건요, 이 성능 규격을 API로 정리하자 라고 해서 엔진 오일의 등급에 따라서 API로 나누고 있어요. 점도, 등급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이게 아니 왜 미국만 하나요? 우리 일본도 해야죠 하면서 이제 미국과 일본 해서 월드 규격을 만들자 해서 일삭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유럽에서는 애초에 자동차를 다르게 만들었죠. 엔진도 다르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규격이 아닌 자체 규격으로 또 발전했어요. 그게 ACA라고 하는 규격이에요. 다 아실 필요 없고 어떤 엔진 오일이 나하고 맞는 거냐, 요걸 보시면 돼요. 미국은 API 일삭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API 일삭으로 규격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내 차에는 API 뭐에 해당되는 걸 넣으세요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제가 운행하고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자동차 매뉴얼을 보면
여기 API SN 플러스 라고 써 있습니다. SN 플러스, SL, SM, SN 이런 식으로 LMN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API SL이었고 M이었고 지금 N이고, 앞으로는 다음엔 뭐겠어요? LMN 다음엔 뭐예요? O가 아니고요. O는 너무 쏘쏘하잖아. 그래서 SO는 아니고 SP입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터보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터보차에서 갑자기 엔진이 뭔가 노킹 같은 게 자꾸 생기는 겁니다. 터보차가 힘을 막 받아야 되고 그걸 터보로 막 만들다 보니까, 압축비를 막 높이다 보니까 엔진 오일에서 점화의 원인이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엔진 오일이 그런 강한 압력에도 점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첨가제를 넣어야 된다 해서 그런 걸 넣게 됐고, 그런 것들을 넣으면 SN이 아니라 SN 플러스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SN 플러스 엔진 오일들이 최근에는 많이 있죠. 그 SN 플러스를 넣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SN 플러스 다음은 뭐예요? SP입니다. SP로 넘어가는데 이 SP는 SN 플러스를 포함하는 개념, SN도 포함하는 개념. 그러니까 무조건 상위 호환이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엔진 오일들은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렌토에는 SN 플러스를 넣거나 SP를 넣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삭규격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SP에 해당되는 게 일삭 GF6입니다. SN에 해당되는 게 GF5고요. 이해 쉽게 되시죠? 아무도 이해 못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카센터 가셔서 아무거나 넣으시면 안되고요. 요 API 등급 아니면 일삭 등급에 꼭 맞는 엔진 오일을 찾아서 그걸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교환하셔야 됩니다. 제 차는 SN 플러스인데 SN을 넣으면 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엔진에서 노킹도 생길 수 있고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소렌토 디젤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을 뭘 넣을까? 디젤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가솔린은 미국 기준, 디젤은 유럽 기준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디젤은 이 엔진 오일 등급도 ACEA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ACEA 아까 말씀드렸죠. 이 ACEA는 하위 호환이 되지 않아요. C5 따로, C3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ACEA C5를 넣어야 되는데 미국용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ACEA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요거 소렌토 디젤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모빌인데 요것도 ACEA 표기가 없어요. 요것도 소렌토 디젤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C5에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모빌1 같은 경우에 넣으시기 굉장히 힘드실 거고, 요걸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의 엔진오일을 맞춰 넣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현대 기아차 엔진오일이 굉장히 뭐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찾기 그렇게 수월한 엔진오일들은 아니다, 이런 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하기 쉬우시죠? 점도 보셔야 되고, API 아니면 일삭 아니면 ACEA를 보면 된다. 매뉴얼에 그냥 써 있어요. 써 있는 대로 똑같은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디젤 엔진용이라고 써있어요? 아, 가솔린 디젤 엔진용? DPF가 나오면서부터는 디젤 엔진용이 따로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엔진 오일이 실린더 연소실까지 어떻게든 들어가거든요.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연료랑 같이 연소가 돼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타겠죠. 타면은 반드시 그게 뭔가 흔적을 남겨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트라는 게 있고 애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트라는 거는 우리 말 그대로 수치예요. 그 수치를 배기가스로 같이 내보내면 뒤에 DPF가 있잖아요. 디젤 파티클 필터라고 하는 그 매연 방지 장치, 그 필터에 그 수치 걸립니다. 그게 막히는 거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엔진 오일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숯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숯을 태워도 거기 남는 거, 그건 애쉬라고 하는데, 그 애쉬까지 나오면 정말 그건 쓸 수 없는 엔진 오일인 거죠. 그래서 가솔린용 엔진 오일은 태웠을 때 뭐가 좀 나와도 괜찮지만, 디젤용 엔진 오일은 태웠을 때 뭐가 애쉬가 남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디젤용 엔진 오일이 조금 더 태웠을 때 청결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디젤용 엔진 오일을 가솔린에 넣어도 됩니까? 아, 되죠. 가솔린 엔진 오일을 디젤에 넣으면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솔린은 디젤에 넣으면 안 되고 디젤을 가솔린에 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디젤용 엔진 오일이 더 좋은 거예요. 네, 오늘 엔진 오일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면서 사실 매뉴얼 읽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뭐 매뉴얼 한 번도 안 읽으실 텐데 한 번쯤 최소한 엔진 오일이나 최소한 브레이크액도 교환해야 된다는 거 아마 많이들 모르고 계실걸? 차 10년 타면서 브레이크액 한 번도 교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브레이크 획도 교체해야 되고, 여러분들 교체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 아마 매뉴얼을 보고 나면은 이거를 교체해야 됐었구나 이렇게 아실 수도 있어요. 한번 자기가 타는 자동차 애정을 갖고서 그 차의 매뉴얼 한 번쯤 정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